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도 경계를 넘어 24시간 소아 응급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충주와 제천 지역 소아 응급 환자는 언제든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원주 충주권역 응급의료센터로 강원도는 물론 충북 북부 지역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 시설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이 병원의 소아 응급실은 평일 주간만, 야간은 주 3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소아과 입원 환자 중 충북 지역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소아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강원도와 원주 충청권역 5개 시군, 병원 등 7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목표는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 이를 위해 병원 소재지인 원주시가 40%, 충주, 제천시는 각 10%를 지원하는 등 3년간 15억 원의 인건비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도계를 넘은 협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엄마 아빠들이 애가 급해가지고 들쳐오고 여기로 왔을 때 이게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조그만한 협력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협력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충원하도록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3년간 15억을 지금 저희가 그 보상을 받아서 초아 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초아 청소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 충주권역 소아 청소년 응급의료 체계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일회용품 쓰레기 양만 16,000통, 처리 비용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영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지역 축제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곳곳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거품 세제로 씻어낸 식기는 고압 세척기를 통과한 뒤 고온에서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축제에 약 76만 개의 다회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1톤 트럭 약 104대에 달하는 일회용품을 줄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문제는 전문적인 용기 세척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애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와류 세척을 하고 살균하고 포장해서 배송합니다.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건립된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2만 개가량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우려원과 청주시립장례식장을 시작으로 지역 축제에도 다회용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년에 약 6천 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일회용품 쓰레기 1,200톤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그 2군데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장례식장들도 좀 확산이 되고 해서 일회용품이 없는 이런 선도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주 지역 장례식장의 하루 평균 일회용품 사용량은 5천 개가량. 이를 포함해 지난해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연간 400만 개 보급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광역버스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A1 노선은 청주공항과 오창, 오송역, 조치원역 구간으로 하루 왕복 2차례 운행됩니다. 현재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는 오송역과 세종터미널, 반석역을 잇는 A2와 A3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이 가능한 11인승 자율주행 콜버스가 오송역과 조치원역 구간에 신규로 투입됩니다. 올 들어 충북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2월 충북 수출은 21억 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누적 수출액은 41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고 누적 무역 수지는 30억 2천만 달러로 2.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둔화는 2차 전지 소재 같은 화공품 수출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0월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범석 청주시장이 일선학교를 방문해 친환경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만든 학교 급식입니다. 식단 관리의 핵심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출범을 앞두고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을 찾아 중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도 하며 공공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청주시가 구상하는 공공급식 지원체계는 지역 농민이 생산한 신선한 로컬 푸드를 학교 등 지역 내 공공급식에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오창읍 구룡리에 문을 여는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사업의 허브이자 중심 역할을 합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추진 상황을 봐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16개 학교, 10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학생 1인당 한 끼에 550원의 차액도 보전해 줍니다. 이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 공공급식 전반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 질 좋은 식재료 공급과 함께 로컬푸드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그리고 재배 과정도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친환경 공공급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합해 공공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400여 건의 잔류농약과 항생제 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진천군 백곡면에 최신 독서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충북교육청이 17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건데요. 내년 여름에 완공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독서와 사색,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백곡 저수지가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옛 백곡중학교 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오래전 학교는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작은 문학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곳은 진천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문학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이 앞 운동장과 나머지 부속 건물을 헌 자리에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이름은 글숲 도서관. 내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첫 사업을 떴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글숲 도서관 조성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독서 문학교육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책과 사색하고 휴식하는 미래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숲 도서관에는 독서문학 체험동과 북카페, 야외 독서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특히 숙박형 가족 독서 캠핑동이 5동 들어섭니다.
주위 시설과 연계해 진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휴대폰에 빠져 있는 이런 시간보다 독서 함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독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글숲 도서관은 디지털 문명 시대에 더욱 갈급해진 독서 교육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된 제천 청풍교 보수 보강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청풍교 관련 보수 보강 공사비 예산은 19억 6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준공된 청풍교는 상판 처짐 등의 우려로 2012년 용도 폐기됐지만 김경환 지사가 리사이클링 사업을 제안하며 현재 브릿지 가등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되는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제천시가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준공에 맞춰 지난 1월 위탁 운영기간 공모에 나섰지만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는 응모 대상을 전국으로 넓혀 재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상반기 내의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산시가 국토부의 드론 실증 도시에 선정되면서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레저 스포츠 분야에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관광 자원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실증 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드론의 생산과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의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선정합니다. 부산은 올해 레저 스포츠 분야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국비 5억 2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부산이 드론 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드론 산업은 국내 시장 규모만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부산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드론 전문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66곳, 경남 31곳의 드론 제조업체도 지역 드론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 선정과 함께 올해 9월 북항 친수공원에서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해상 드론 라이트쇼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부산에 오면 드론을 통한 볼거리, 드론을 통한 즐길거리가 생겨서 드론 레포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시는 북한 국제 해상 드론 라이트쇼 경연대회를 페스티벌 10월의 핵심 콘텐츠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페스티벌 10월 축제의 중심축을 해운대 일원에서 부산 전역으로 옮기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K-팝과 드론을 결합한 전야 행사와 함께 국제 드론쇼를 해마다 여는 곳도 추진됩니다. 북한 국제 드론쇼를 이제 정례화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산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 K 드론을 국제적인 드론 산업의 어떤 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선정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관광 자원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다른 지역 중학교 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인근 등산로에 끌고 가 협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씨의 혐의가 인정돼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모욕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인터넷 기사에서 댓글 등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기금과 각종 사업비 5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파면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당시 팀장의 B씨에게는 견책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6년여 동안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청주의 눈썰 매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비번인데도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펼친 충북소방본부 권민호 소방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권 소방장은 당시 가족과 휴일을 보내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맨손으로 얼음과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며 시민 2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32년 동안 낮에는 공무원으로 밤에는 야학 교사로 봉사한 제천시청의 김창순 건설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공직 입문 후 지금까지 정진야학학교의 교장이자 교사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평생 교육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추천포상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진야학 교사들과 함께 사비를 털어 야학을 운영하는 김 과장은 소외계층 1,770여 명을 지도해 804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CJB 청주방송 29기 주주총회가 어제 청주시 산남동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에 이어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두용 CJB 회장은 갈수록 어려운 방송 환경이지만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과 함께하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아침 조공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